안녕하세요. 이스타파 추봉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0일 방송한 시진핑 무엇 때문에 바이든의 목숨 걸까에서 언급한 중공의 전략 외교에 대해 시사평론가인 탕칭의 칼럼을 참고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은 최근 몇 년 동안 과감하게 투쟁해야 하고 투쟁에 능해야 하고 투쟁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시진핑이 국제적인 도전에 첨예하게 맞서고 서방의 언론에 강경하게 맞서는 것을 국책으로 정함으로써 전략, 즉 늑대 전사 외교가 출현하게 됩니다. 시진핑 이하의 늑대 전사들은 용병하고 싸움에 능해 저마다 독서를 퍼붓는 기술이 대단합니다. 그들은 트위터 등 전장에 진입해 자유사회를 휘저어놓고 사방에 적을 만들어 중공이 동시에 여러 나라와 맞서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중 관계는 신냉전으로 접어들었고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 사이에는 무력 충돌이 일어났고 중국과 캐나다 관계는 머만저우 하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가 체포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고 중국과 영국 간의 황금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최근 독자적으로 중공을 직접 타격하고 나섰는데 마치 미국을 대신할 기세입니다. 자유사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중공이 얼마나 사악한지 피부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중공이 여러분을 욕하거나 가족을 위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중공의 사악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 호주, 영국, 인도 등이 각자의 방식으로 중공을 적으로 간주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세계 각국은 전랑들의 욕설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자유세계가 중공의 진실한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게 만든 데에는 늑대 전사들의 공이 아주 컸습니다. 최근 들어 늑대 전사들은 대영 제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영국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컴은 중국 국제 텔레비전 CGTN의 방송 배너를 취소했습니다. CGTN은 CCTV의 외국어 채널입니다. 오프컴은 자체 조사 결과 CGTN이 독자적인 편집권 없이 공산당 지휘하에 방송을 내보내 영국 국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중국은 강하게 항의한 후 BBC 방송을 겨냥해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BBC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고 악랄한 수법을 사용했으며 헛소문을 퍼뜨렸다고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BBC 베이징 지국에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BBC의 공개 사과와 의도적인 먹칠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BBC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중공의 주장이야말로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BBC는 어떤 내막을 폭로했을까요? BBC는 지난 3일 신장 위구르족이 재교육 캠프에 구금됐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도 신장 여성들이 모두 악마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과 황구시보 등 공산당 기관지는 BBC가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있다며 발끈했습니다. 중국에게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퇴임 전 중국 공산당이 신장에서 집단 학살 정책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이 이 같은 집단 학살 만행을 저지르고 홍콩 시민의 인권을 유린하였고 대만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미 의원 7명은 지난 3일 중공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출했고 180개 인권단체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보이콧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영국, 양국 관계에 관한 나쁜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웨이 5G에서 외교 비자, 홍콩 문제, 신장 인권 문제, 언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들은 더욱 바쁘게 됐습니다. 영국은 지난 1월 31일 비엔노 비자를 통해 홍콩 주민들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B&O 비자는 홍콩인에 대한 영국의 특별 비자 제도인데요. 5년 동안 영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영국은 15일 스파이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 학생 또는 연구원의 비자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기자로 위장한 중공 스파이 3명을 추방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영국 관계는 최근 몇 년 동안 황금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중공의 갖가지 전략 행위로 인해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상태에 돌입했고 하웨이, 전염병, 홍콩 등 3가지 중대 문제로 중국과 영국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하웨이 5G를 배제하면서부터 중국과 영국 관계는 180도로 바뀌었고 조만간 황금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무엇 때문에 전략 외교를 펼치게 되었을까요? 영국 주재 중공 대사 류 샤오밍은 넉대 전사의 제사로 시진핑 외교 자상을 실천해왔고 BBC 등 프로그램에서 중영 공동성명은 효력이 없는 문서라고 주장하는 등 다소 황당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류 샤오밍은 작년 9월 주영 중국 대사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음란 동영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네티즌들에게 발각돼 영국 의원들의 조롱을 받는 등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영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국민 중 83%가 중공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영국 국민들이 중공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됐을까요?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 로저스 부위원장은 에포크 타임스 등 언론과 인터뷰에서 영국인들은 중공이 전염병을 은폐함으로써 팬데믹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중공이 홍콩과 신장에서 인권 탄압을 자행함으로써 영국인들에게 중공의 인권 유리는 먼 나라 일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류 샤오밍은 홍콩 경찰이 시민들을 폭행하고 체포하는 장면을 변호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류 샤오밍과 중국 대사관은 여러 경로를 통해 로저스 의원에게 중국과 홍콩 인권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익명의 협박성 서한과 이메일을 받았고 어머니와 이웃까지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중공의 넉대 전사는 집 안까지 들어와 협박하고 있습니다. 협박받은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깨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폼페이오 전 장관은 퇴임 전 중공의 위협이 미국 가정에까지 침입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중 관계가 틀어진 데는 넉대 전사들의 책임이 컸습니다. 그중 작년 2월 24일 중공 외교부 대변인에 취임한 자오리젠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그는 외교부로 발령받자마자 전형적인 사건을 여러 건 만들어냄으로써 전략 외교의 국제적 지명도를 높였습니다. 작년 3월 12일 자오리젠은 미군이 바이러스를 중국 우한에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세계 10여 개 중국 대사관이 이를 리트윗해 미국 조야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로부터 5일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윗에서 처음으로 차이나 바이러스란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바이러스 관련 본격적인 대중 반격의 신호였습니다. 그러자 자오리젠은 곧바로 미중 외교전으로 끌고 갔고 트럼프와 시진핑이 통화한 후에야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5월 20일 자오리젠은 또다시 미국이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그를 중공의 한 미치광이라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10월 보도에서 트럼프가 중국을 반격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자오리젠이 미군이 바이러스를 옮겼다는 발언을 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고 했습니다.
미중 양국의 갈등이 반복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중국 넉대 전사들은 신화통신 중앙 CCTV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 나바로 백악관 국장, 톰 코튼 상원의원 등 많은 정계 인사들을 비난하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폼페이오 전 장관을 인류 공공의 적, 세계의 어릿광대, 똥막대기 등으로 지칭하고 인간의 마지노선을 넘었다. 폼페이오 입은 사람을 속이는 귀신이다 등으로 폄훼했습니다. 이 덕분에 미국인들은 중공의 진면목을 똑똑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오리제는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 호주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도 크게 한몫했습니다. 작년 11월 30일 자오리제는 트위터를 통해 호주가 아프간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규탄하면서 편집된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중국과 호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자오리젠의 행위는 터무니없고 모욕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양국이 서로 비난하면서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고 호주인들 사이에서 중공의 이미지는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외교부 넉대 전사를 논할 때 왕이 외교부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왕이 부장은 작년 8월 말부터 9월 초에 걸쳐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등 유럽 5개국을 순방했습니다. 이때 각국은 중공에 홍콩 안전법을 철회하고 신장 인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체코 상원의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왕위는 체코에 엄청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라고 급박해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왕위의 악명은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넉대 전사는 외교부 밖에도 존재합니다. 공산당 기간지 한국시보 편집장 후시진이 있습니다. 그는 상식을 벗어난 발언으로 이미 서방사회에서는 유명합니다. 작년 5월 8일 중공이 바이러스 실상을 은폐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을 때 그는 중국은 둥평 40일 전략미사일을 100기 이상 늘리고 핵탄두를 1000개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야망과 대중국 충돌을 억제할 더 큰 핵무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이러스 실상을 은폐해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린 점을 사과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임에도 그는 뻔뻔스럽게도 핵을 들고 나오는 등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략외교가 이같이 엄중한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을 시진핑은 알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시진핑이 실상을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진핑은 중공의 멸망을 가속화하는 총가속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자오리젠, 하춘잉, 왕이, 후시진 등은 부가속사들입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점을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베이징 외교학원 당서기 출신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재 총영사를 지낸 위안 난성은 지난해 9월에 쓴 여러 국가와 동시에 맞서는데 어찌 외교적 제약만으로 그치겠는가 라는 글에서 여러 나라와 동시에 맞서지 않는 것이 천년 외교의 기본이다.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사방에 적을 두는 것은 최악의 외교 전략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듯 여러 나라에 맞서는 것은 국가의 외교적 재앙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실상 시진핑 당국에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중국 몸뿐만 아니라 세계 몸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그의 마법의 무기는 바로 전략외교입니다. 2019년 9월 3일 시진핑은 중앙당교 개학식 강연에서 중공 관리들에게 투쟁 정신을 발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진핑이 신화망에 올린 2000여자의 원고를 보면 투쟁이라는 말이 67차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작년 3월 31일 로이터 통신은 여러 중공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시진핑이 2019년 외교관들에게 외교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강경한 입장을 주장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은 외교관들에게 보내는 친필 메모에서 미중 관계 악화 등 국제적 도전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하고 투쟁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시진핑은 서방의 발언을 강경하게 반박해야 한다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중공 외교부와 선전부가 시진핑의 투쟁 정신을 관철하고 집행한 것이 오늘의 전략 외교를 만들었습니다. 넉대 전사들이 서방 정벌에 나서면서 전 세계는 잠에서 깨어났고 중공은 여러 겹의 포위망에 갇혀 결국 멸망할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전쟁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